대설특설 속에 최강의 한파가 광주 전남을 덮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오늘 파업을 선언한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조가 다음 주부터 실력 행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측은 신입사원을 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은 최악의 사고 발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최고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항 활성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목포가 검은 반도체로 불리우는 기매 도시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통망과 기반 시설을 앞세워 유통 가공과 수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밤새 내린 눈에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은 정말 추웠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출근길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점차 풀리겠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제설차가 눈을 치우고 쉴 새 없이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좁은 골목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일일이 손으로 눈을 치웁니다. 주민들끼리 모아가지고 그 동직원 분들 나오셔가지고 이민들은 차가 안 다니니까 그 손으로 좀 인위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한평 월야 영하 15도, 장성 영하 13도, 광주 영하 10도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시민들은 중무장을 하고 출근길에 나섰지만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입고 나와서도 너무 추워요. 길도 얼고 그래서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하고.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로 평년보다 낮지만 낮 기온은 1도에서 5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가끔 눈이 내리겠지만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서해안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말 서해대교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의 절정은 지나갔지만 기상청은 다음 주 후반 다시 한번 맹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오늘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예정이라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노사가 노사 상생협정서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조가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회사 설립 3년 만에 첫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 간부 20여 명은 오늘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섰고 다음 주부터 부서별로 돌아가며 파업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사용자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투쟁이 될 것이다. 길게 갈 쟁의 행위이기 때문에 노조는 긴 호흡으로 물러섬 없이 임할 것입니다. 사측은 노조가 근로조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들어 파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협정은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근무 환경과 조건을 상생협의회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근간으로 해서 현대차와 완성차 사업 투자 이 협약서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GGM이 설립되고 GGM이 지금까지 5년의 세월 동안. 하지만 노조는 이 협정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GGM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24차례에 걸쳐 교섭을 이어왔지만 노조 활동 보장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에 대해 사측은 신입사원 등 대체 인력 투입을 통해 해소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첫 해외 수출에 나서며 기반을 다진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노사 갈등으로 인해 최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은 최악의 사고 발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운항 편수를 늘려가며 활기를 띠었던 무안공항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조류 충돌 위험을 낮추고 콘크리트 dun덕을 개선하는 등 최고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활성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주변은 바다와 호수에 가깝고 농지와 습지도 많아 조류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새떼와의 충돌이 꼽힙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조류 퇴치 인력은 4명뿐이었고 열화상 조류 탐지기도 없었습니다. 최첨단 조류 감시 퇴치 시스템 도입과 대형 기종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 수준의 활주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전파를 쏴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로콜라이저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된 점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객기 폭발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큽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경우에 이 활주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함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무안공항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역 여행사에는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무안공항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까워서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고를 보니까 무안공항에서 타려고 하니까 좀 무섭다. 활주로도 짧고 철새들도 많아가지고 그거는 뭐 자연적인. 하루빨리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유가족과 협의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공식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공식 명칭은 유가족과 협의한 12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밝혔습니다. 12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도 공식 명칭대로 표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유가족들에게 1차 긴급 생계비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마무리한 후 추모공원 조성 등 후속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유가족 지원과 진상규명 등 수습이 마무리된 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모공원 세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모공원은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에도 포함되며 유가족 대표단과 국토부와도 협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의 이번 입장 발표는 지난 6일 참사 후속 대책으로 추모공원 조성 발표에 대해 세간의 비판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민들은 즉각 체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뒤 7일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 집행 기한은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는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1000명에 달하는 수도권 수사관 동원령 공문을 발송했고 각 수사단 형사기동대장 등을 소집해 구체적인 전략회의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경호처가 관절을 요새화하고 저항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강제적인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 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수본은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에서 추진되는 내란 특검법 등과 별개로 수사기관에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치를 깨트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 침조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광주에서는 주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한편 일부 시민들은 직접 서울 한남동 관저에 올라가 체포 찬성 목소리에 힘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1차 집행 때 대통령 측에 예의를 갖추겠다던 공수처의 입장도 달라져 주말이나 야간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경찰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임미란 시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오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보성군 어업법인의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기업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400여만 원을 사용한 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국가보조금 지급 사업 관련 사업체 운영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전남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오늘 특가법 위반상 뇌물죄로 구속 기소하고 업자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국가보조금 지급 사업자로 선정되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때 모카와 쌀, 소금 등 300의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목포가 이젠 검은 반도체로 불리우는 김의 도시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진도와 신안 등 전남뿐만 아니라 충남 등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물김이 목포로 몰리면서 유통 가공과 수출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마지막 산업단지인 대양산단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등 외지에서 몰려든 김 가공 공장이 지금은 16곳으로 늘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단과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최첨단 설비가 갖춰지고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서해안 곤역에서 생산되는 물김이 목포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김이 목포로 통하고 있는 셈입니다. 목포가 상반기 김 매출액 부문에서 1위에 올라 그동안 1위였던 충남 홍성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올 3분기까지 수출액도 1억 300여만 달러로 역대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아니면은 2년 후에 7천만 불이 아닌 1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포가 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이젠 인력 확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라 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만 해결하면은 전년 때 비해서 한 30%에서 40%는 목포시는 K푸드를 선도하는 김 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 단지를 조성하고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국제 마른김 거래소 도입, 수산식품 김 박람회 개최 등 김을 세계적 먹거리로 자림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이 전혀 생산되지 않으면서도 물류망을 통해 김 산업의 수도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목포시.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물량 수급 대책,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기반 구축이 마지막 퍼즐로 남아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흉악범 박대성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1살 박대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목포 한국병원 강철수 대표원장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해남군 송지면 산정 1구마을 주민들이 90만 원, 해남군 송지면 송암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해남군 송지면 신정마을 주민들이 52만 6천 원, 해남군 송지면 마북마을 주민들이 27만 원, 해남군 송지면 월강마을 주민들이 4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브로커에게 뇌물과 골프 접대를 받고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의 사건을 무마해준
전직 경정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뇌물 혐의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죄로 봤지만 A씨가 수사 상황과 정보를 누설하고 일부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조언해준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등록금을 동결합니다. 전남대학교는 오늘 전국 9개 거점 국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해달라는 교육부 요청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지난해 등록금을 올려 올해는 동결했고 호남대학교와 동신대학교, 광주대학교 등 다른 지역대학들은 이달 중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수원FC와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지난 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엘리트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광주FC는 다음 달 15일 오후 4시 반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수원FC와 올 시즌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정효 감독과 부임 첫 해 수원FC를 K리그1 5위에 올려놓으며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린 김은중 감독의 지략 대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생 기본 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전남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출생아와 보호자 중 한 명이 여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기본 수당은 생후 11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강진군이 오는 13일부터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강진군은 관내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록 여행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객 1인당 최고 2만 7천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을 원하는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와 관광 일정표를 강진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목포시가 22년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도 8년 만에 함께 인상합니다. 목포시는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 간 교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경년으로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됩니다.